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번 주 금감원장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전 검사가 임명되면서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장 차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관 인선에 모두 12명이나 검사 출신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선 민변 출신으로 모두 채워지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엔 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의 완패냐, 집권여당의 완승이냐, 어느 정도 예견된 선거여서일까요? 당선자를 뒤바꿔 보도한 언론사들도 있었다는데 미디어 비평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팩트체크해 볼 첫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계속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첫 번째 팩트체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지적된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인데요. 네. 지난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을 했죠. 네. 이분이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까지 올라간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 인물입니다. 네. 이번에 금감원장이 임명됐는데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 같은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 과도한 검찰 편중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고요. 특히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제 민주당 주요 인사로 떠오른 이 김동인 경기도지사는 한 방송에서 이 금융에 대한 전문가, 금융 개혁과 고쳐야 할 금융 관행에 대해 전문지가 소신을 갖춘 분이 해야 하는데 이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역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인데요. 네. 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배고 포진했다고 하는데 막상 과거 정부를 비교해보면 많다고 하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 출신만 너무 많이 인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번에 장차관급 그리고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 인선에 검찰 출신이 모두 12명이라고 하죠. 네. 이 권 원내대표의 발언 어떤가요? 맞나요? 네, 일단 아주경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장차관직을 비롯한 정부 요직의 6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6명 이렇게 해서 모두 12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법무부 장차관 자리에 대검찰청 반부경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와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임명됐고요. 이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중앙지검검사 출신 박민석 전 의원, 또 차관급인 법조장에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 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그리고 공수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사 출신이 대통령실 비서관, 특히 인사와 민정 라인에 발탁된 것도 좀 도마에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서관급 인사에도 검찰 출신이 많이 포진이 됐는데요.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네. 또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전 검사, 총무비서관에 윤지순 전 대검 운영지원 과장이 임명됐고요. 특히 대통령실 핵심 보직이죠. 보석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 청와대로 치면 인사와 민정 라인 모두 검찰 출신으로 치운 셈인데 그래서 결국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정부를 보면 대체로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 이런 정도의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됐는데요. 네. 이 민정수석 비서관은 이번 정부 들어서 폐지됐지만 이 공직기관 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로 옮겨졌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뭐 검찰 출신 인선이 꼭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자리는 좀 그렇다고 해도 인사, 총무, 부속 등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다 검찰 출신이 되는 걸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하셨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 쪽에 뭐 아는 사람이 많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지적이 계속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신에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 이런 반론을 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민변 출신들이 정말 많이 등용됐나요? MBC에서 보도가 또 어제 있었죠. 네. 전에 있었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실의 민변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기 내각 구성했어요. 네. 내각을 따져보면 현재 윤 정부의 초기 내각에서는 검찰 출신 7명인데 문재인 정부 초기 정청학급 인사에는 김혜숙 법제처장 한 명만 민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었죠. 그리고 또 검찰 경력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첫 공직기관 비서관은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지낸 김정호 전 비서관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역대 정부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감사 출신이 발탁된 건 좀 달랐습니다. 네. 게다가 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내각 장차관 가운데 검찰 출신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이금루 전 인천지검장뿐이었고요. 네. 1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자리에서도 박형철 반부비서관을 지낸 나머지 인사에서는 검찰 출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 정부도 한번 살펴주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민정수석 비서관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기용되는 전통이 쭉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이 검찰 출신이었던 조홍천 당신 전 의원, 지금 현 의원이죠. 발탁됐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종찬 민정수석 비서관을 시작으로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전 민정수석 등 모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긴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에서 검찰 출신이 많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이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팩트체크는 어떤 겁니까? 네, 요즘 국내외에서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죠. 네. 그중에서도 많이 찾는 식재료인데 이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겁니다. 삼겹살 너무 비싸요. 네. 네. 네, 정부가 이 수입 돼지고기에 매겨지는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는 판단인데 그동안 수입 돼지고기에 25%의 관세가 붙어 있는데 일부 국가의 관세를 0%로 낮춰서 평균적으로 20% 가격이나 효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체 우리가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전체 나라는 아니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현행 25%에서 0% 무관세로 낮춰서 평균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 값이 한 20% 정도는 인하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특정 국가 관세를 없앤다고 이렇게 수입 돼지고기 값이 내려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게 일부 국가밖에 할 수 없는 게 이미 그 FTA 때문에 무관세 인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세가 없어지는 나라가 몇 개 나라고 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JTBC에서 좀 따져봤습니다. JTBC에서요. 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은 미국에서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스페인, 네덜란드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하는 국가의 90%, 한국에 수입하는 국가의 90%가 이미 무관세, 즉 0%의 관세를 부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 관세를 25% 0% 내리는 나라들로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과 멕시코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나라에서 현재 수입하는 이 돼지고기 물량이 약 1만 톤 정도인데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3%의 관세가 3%에서 이제 관세가 내려간다고 이 전체적으로 20% 이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입 비중이 적었던 나라들에서 관세가 0%가 되면 좀 더 수입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서 그동안 관세 때문에 수입 못했던 나라에서도 어차피 무관세로 되니까 더 들여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장바구니 물가 정책에 지금 어쨌든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또 이것도 이제 물량 비중도 이렇게 따져보면 적고요. 네. 정부가 이렇게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해도 이렇게 감세를 늘리기 위해서 감세를 적용해도 이게 또 막상 실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소비자물가에 개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이 값이 너무 오르면 또 이렇게 돼지고기를 안 드시고 다른 걸 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정확히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가격 인하 의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뭐 수입 물량 예상이나 수요 공급을 따져보면 20% 인하 효과가 거둘 줄은 장담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네. 어쨌든 가격이나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팩트체크인데요. 네. 최근에 새로 개통된 곳이죠. 수도권 네. 전철 구간인데 신분당선. 전철 요금 얘기네요. 네. 이번에 연장 개통된 구간이요. 신분당선 강남 신사 구간인데요. 네. 세 개역이 신설이 되는데 신논현, 신사, 논현역 세 개역이 신설이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강남 주요 요지를 지나는 곳이라서 황금 노선으로 불립니다. 네. 게다가 세 역 모두 환승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지하철 9호선, 7호선, 3호선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불만은 너무 요금이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거는 민영화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온라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전철을 타다 보니까요. 네. 이게 그냥 우리는 사실 요금을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에서 자동 빠져나가고 환승 할인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를 실질적으로 지하철 요금 얼마지? 라고 물었을 때 저도 거의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정확한 요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이용하는데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잘 정확히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민자 구간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따져봤습니다. 네. 사실 이 지하철 노선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보면 거의 가격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좀 따져봤는데요. 네. 우선 지금 이번에 개통된 강남 신사 단일 구간의 이용료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1,750원입니다. 근데 다른 서울 지하철 요금 기본 구간은 1,250원입니다. 500원 비싼 거죠. 네, 비싼 게 맞고요. 네. 기본 요금 비싼 게 맞고 그다음에 이 신분당선이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남 정자 광교 그리고 이번에 강남 신사 구간인데 요 세 구간을 한 번 이용할 때마다 500원씩 별도 운임비가 더 붙습니다. 같은 신분당선인데도 구간별로 또 요금이 추가돼요? 네네. 네, 제가 그 동네를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강북에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구간별 요금,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요금 체계가 이렇습니다. 신분당선은 이 수도권 전철 기본 운임이 말씀드린 1,250원인데 여기에 거리 초과 운임이 있습니다. 거리 초과 운임을 더하고 앞서 말씀드린 구간별 별도 운임이 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1+1인 거죠. 네. 이 거리 초과 운임은 수도권 내의 경우 기본 거리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붙고요. 여기에 이제 각 구간별 별도 운임이 추가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구간에 500원, 두 구간 1,000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를 모두 연계 적용하면 신분당선 전 라인을 이용할 때 별도 요금만 1,900원이 더 붙습니다. 많이 붙네요. 신사부터 광교까지요. 네. 네, 이게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져보면 결국 신분당선 현재까지 개통된 신분당선의 한 종점이 광교역부터 신사역까지인데 이게 거리로는 33.5km고요. 네. 이 시간적으로는 약 42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편도 3,650원. 그러니까 광교에서 신사역까지 가는 경우에요. 네. 그리고 왕복에 7,3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을 하시고 한 달 20일 동안 다니신다면 월 이 지하철 요금만 14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어이구야, 저보다 한 3배 가까이 더 드는데요? 저 교통비에? 네. 일단 10만 원, 대중교통비 10만 원 넘어간다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같은 거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 이 수인분당선이 있습니다. 이웃구간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에 비슷한 위치, 비슷한 거리를 따져본 게 신갈역부터 압구정 로드역까지인데요. 네. 여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승차 거리가 비슷하게 34km고요. 소요 시간은 58분입니다. 왜냐하면 58분인 건 신분당선은 이 같은 비슷한 구간에서 15개역을 지나는데 이 수인분당선은 여기 더 많습니다. 24개역을 지나죠. 그러다 보니까
약 16분이 더 소요가 되는데요. 네. 여기는 이렇게 했을 때 요금이 편도 1,750원, 왕복 3,500원이 나옵니다. 신부동선보다 거의 절반 가격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요금이 비싼 것은 사실인데 네. 이처럼 비싼 이유가 정말 민영화 때문일까요? 예.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절반은 사실입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꼭 그렇지 않은 거란 얘기인데요. 우선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장 큰 이유는 민자 노선이기 때문이 맞습니다. 네. 이 신부당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에서 제한하고 시공하고 운영하는 노선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원래 이제 기획된 게 수도권 3기 지하철 11호선 노선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백지화시키고 노선을 단축하고 판교역 방면으로 연장한 이 광역철도로 기획된 게 신부당선이고요. 네. 그러면서 2011년부터 운행을 처음 시작한 게 강남 정자 라인인데 요 라인을 운영하는 게 신분당선 주식회사. 그다음에 2016년 개통한 정자 광교간 2단계 구간은 경기철도 주식회사. 이번에 개통한 강남 신사간 3단계는 세수월철도 주식회사. 이렇게 구간별로 회사가 다르네요. 회사가 다른 각각 다른 세 곳이 운영하다 그렇구나. 보니까 별도로 딱 붙는 겁니다. 별도 이렇게 운임을 적용하는 거 네. 회사가 다르니까요. 운영하는 네. 회사가 다르니까 그렇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틀린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운임 결정이 민자회사에서 바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당국,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협의하고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수도권 민자노선 노선이 좀 더 있는데 이 추가 운임 여부가 각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가 개화로 신노년역 구간이고 공항철도 육지 구간이 있고 우이 신설선 신림선이 있는데 이게 다 민간 자본이 투입된 노선인데 네. 여기에는 추가 운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또 이에 비해서 의정부 경전철하고 용인 경전철인데 이것도 민자 구간인데요. 여기는 또 별도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네, 왜 그래요? 네, 이처럼 추가 운임이 적용되는 게 각각 다른 이유는 이 처음에 노선 설계를 할 때 수요일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적자에 시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그러고 이제 관할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은 좀 많이 추가 운임이 안 붙는 상황이고요. 그 지자체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약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하자면 신분당선 요금이 비싼 것은 민영화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네, 절반의 사실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후 4시 20분부터 5시까지 방송하는 굿머니 굿나이트를 들었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재무설계 프로그램이죠. 굿머니 굿라이프.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5월 24일 전지적 전문가 시점 코너에서 2가지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은 청취자 사연을 듣고 전문가가 청취자의 재무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주는 코너인데요. 이날 두 사연의 공통된 해법이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이때 특정 보험 상품, 즉 변액보험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경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는 청취자 고민에 대해 저축의 일부를 최저 5% 보장해주는 변액보험 상품으로 도와드렸다고 했고요. 두 번째 사연은 지인을 통해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한 사례였는데요. 이때에도 일부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환급금 일부를 최저 5% 보장해주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변액보험이 2차례 이상 언급됐지만 변액보험의 구조는 어떠한지, 어떻게 5% 최저율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최저 5%는 보장된다는 장점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 해지 시 환급률이 매우 낮을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처럼 전문가가 특히 강조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이 어떤 구조로 수익을 만드는지, 단점은 무엇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청취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변액보험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또 짚어볼 내용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전지적 전문가 시점 코너에서 목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30대 직장인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코너에 출연한 전문가는 사연자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ETF를 두고 투자 처음 하는 분들께는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것, 평균 수익률 9%가 넘는다. 향후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변액보험때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측면만 강조했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ETF는 최소 10개의 주식을 하나의 상품에 담은 것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안전한 투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ETF도 주식 투자의 한 종류로 투자자가 알아야 할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해외 ETF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국내 ETF보다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물론 지금 글로벌 시장이 특수한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굿모닝 굿라이프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